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 1 독서의 기본 도구에 해당하는 수업을 맛보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서의 경우 내용이 점차 추론이 필요하고 정보의 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수능이라는 긴장되는 상황에 시간 압박 속에서 지문을 100% 이해하고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문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의 이해와 정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독서 문제 풀이를 추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도구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개념 중 첫 번째는 두 개념 간 대립입니다. 제 독서 독해법 중 가장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지문에서 적용할 수 있진 않지만 대체로 두 개념 혹은 여러 개념 간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항이 많기에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뇌가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기에는 글보다 그림이 더 직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복잡한 개념을 간단한 알파벳으로 처리하여 문제와 지문을 보다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서 추가적인 팁들을 소개를 하자면 관련된 개념들을 밑줄 그어서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가시성을 높이겠습니다. 저희가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100%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개념 사이에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가시성을 높여놓으면 특정 개념을 찾을 때 그 개념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즉 해당 개념의 중요한 단어들은 저희가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어에는 세모 표시하여서 저희가 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는 2020년도 6월 모의평가 지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고 보기 문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고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지문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시험장에서 해당 개념을 처음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가장 직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미시 건전성 정책을 A, 거시 건전성 정책을 B로 치환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개념에 해당하는 개념들에는 모두 A와 B로 표시하여 지문을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을 A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통적인 경제학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는 A의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의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인식 그리고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모두 A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자, 예방적 규제의 성격은 A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는 A의 예시이기 때문에 A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자, A에서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법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자,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 A였죠. 자, A의 거시 건전성 정책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A의 키워드가 이원적이었다면 B의 키워드는 상호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B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B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 B의 키워드는 바로 금융 시스템의 차원이라는 거죠. 자, 이때 B는 A가 B를 담보할 수 있다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자, B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키워드였고요. A, B 또한 예방적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데 A와 B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B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도 B의 키워드가 되겠죠. 자,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인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에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B의 예시로 완충 자본 제도가 나오네요. B의 키워드겠죠. 자,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자,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 대한 대출 자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자, 이 지문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키워드만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저희가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했었죠. 자, A의 키워드는 먼저 전통적인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경제학, 그리고 개별 금융회사도 있었죠. 자,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원적 접근을 했죠. 이원적 접근. 그리고 최저 자기 자본 제도라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규제의 성격을 띈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B의 즉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보겠습니다. 거시 건전성. 자, 금융 안정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B죠. 그래서 B의 키워드는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B라고 얘기되어 있죠. 자, 또한 예방적 규제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변동과 금융 위험의 상관관계 또한 있었죠. 마지막으로 예시로 완충자본 제도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 텐데 여기서 기억은 미시 건전성 정책, 니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A였고 니은은 B였죠. 자,
선지에서 A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A의 키워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A의 키워드가 아니라 B의 키워드가 있거나 A의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것을 참고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항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죠. A의 키워드인 별개의 정책 수단이 바로 A의 키워드가 됩니다. A에서 이원적이라는 것이 나왔죠. 이원적이라는 것이 곧 별개이기 때문에 A의 키워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B에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킨다. 이 또한 B의 키워드가 되겠죠. B의 키워드가 B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2번 또한 맞게 되는 거죠. 자, A와 B는 A는 B와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 예방적 규제 성격은 A와 B의 공통적인 키워드였죠. 한데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틀린 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자, B는 A와 달리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자, 금융 시스템의 위험의 요인은 바로 B의 키워드였죠. B에 대한 설명인데 B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A와 B는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을 사용한다. 자, 자기 자본은 A와 B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A에서는 최저 자기 자본, B에서는 최저 자기 자본에다가 더하기 바로 완충 자본까지 있는 바로 완충 자기 자본 제도를 사용하였죠. 따라서 A와 B의 키워드가 모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A와 B의 키워드만을 사용하여서 100% 이해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